안녕하세요. 아엠퍼스블 MC 김지석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는요, 한국 시리즈 영화 최초로 3천만 관객을 달성한 바로 마동석 선배님 주연의 범죄도시입니다. 이 범죄도시는요, 한국의 대표적인 액션 범죄 시리즈물인데요. 4월 24일 드디어 범죄도시 4편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1, 2, 3편을 너무나 재밌게 봤던 저도 4편이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영화 제목처럼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는 아주 특별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김재봉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력계 형사 출신 김재봉입니다. 확실히 그 강력계 형사 출신이셔서 그런지 지금 전완근이 터지시려고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영화를 보시면서 현실 고증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범죄도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실제로 싸움씬이라든지 전개 과정이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1편은 2000년대 가리봉동에서 있었던 조직폭력배들 간의 싸움이었고 2편은 2011년도에 필리핀 관광객 납치 살인 사건, 이번에 개봉한 4편은 불법 도박 사이트 행동대장인 김영진의 공대생 살인 사건이 모티브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편이 모두 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범죄도시 1편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사파와 이수파가 세력 다툼을 하고 있던 가리봉동. 형사 마석도는 가리봉동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마석도는 독사파와 이수파를 강제 화해시키고 일이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흑룡파의 장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장첸은 독사파, 이수파를 살인과 폭력으로 제압하고 가리봉동을 점령하는데요. 장첸이 주민들을 상대로 공포를 조성하고 마약 거래까지 손을 대자 마석도 형사가 장첸을 잡기 위해 직접 발이 아닌 주먹으로 장첸을 추적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인 주제는요, 영화에 나왔던 마석도의 제압 장면, 과연 정당방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입니다. 벌써 형사님은 뭔가 표정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듯한. 그럼 영상을 보시면서 현실 고증을 직접 해보실까요? 2004년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식당 앞에서 서로 다른 파의 조폭끼리 싸움이 벌어지는데요. 그런데 그때 마석도 형사가 전화를 하며 나타나 한 손으로 가볍게 제압하고 순식간에 현장을 정리해버리는데요. 혹시 전문가님도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칼을 든 범인을 제압을 하신다든가.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다거나 발목에 칼을 차고 있었던 경우도 있었었고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손도끼를 들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때 테이저건으로 안전하게 제압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테이저건을 갖고 다니는 형사님들을 잘 못 봐서 영화는 영화일 뿐. 무기를 든 범인은 절대 맨손으로 제압하지 못한다. 무모한 행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이저건을 쓰시려면 사용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접 맞아보신다고도. 맞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3번 정도를 맞았는데 3번이나요? 정말 일반인이 맞으면 천하장사도 못 버팁니다. 찌릿하는 느낌이 한 몇 배 정도. 이거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근데 어떤 영상에서는 또 맞고도 계속 움직이는. 그거는 테이저건을 쐈다가 전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행동이 가능하고 풀지 않으면 계속해서. 계속 누르고 있으면 전기가 통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마석도 형사는 워낙 피지컬이 좋아서 그런지 겁도 안 먹고 범인들을 현장에서 제압을 하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이 장면이요. 보는 제가 다 아픈데 실제로 저렇게 좀 제압을 하다가 범인이 다치면 병원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실제로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다가 범인이 다칠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을 하지만 만약 범인이 경찰을 공격하거나 체포를 거부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범인이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체포 거부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술 먹고 그렇게 체포 거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경찰관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체포를 거부할 시에는 공무집행방해 죄로 이어지는데 처벌 정도에 따라 벌금부터 징역까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을 써서 경찰이 다쳤을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도 혹시
상해를 당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네, 초임 때 제가 이제 뒷수갑을 채웠었는데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됩니다. 예. 제가 낭심을 잡혔어가지고 뒷수갑을 채웠는데 어떻게 낭심을? 이렇게 차량 뒤에 태우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뒷손으로 낭심을 움켜잡는 사건이 발생했었어가지고 그래서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뒷수갑도 안전하지가 않네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법 절차를 밟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순순히 그냥 끌려간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면서 현실 고증을 해보겠습니다. 마석도 형사는 가리봉동을 점령한 장첸을 마약 밀수로 엮어서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장희수를 불러내서 짚히는 게 있는지 정보를 캐내는 장면이죠.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장희수가 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약간 우프면서도 아니 불려나가서 협박당했죠. 빵 지금 80개 계산 다 했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형사님들이 수사하실 때 아는 일면식이 있는 전과자와 저런 해프닝이 종종 있으신가요? 형사들이 저렇게 마석도 형사님처럼 빵값을 지불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형사들이 잔정이 많아서 현장에서 돈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네, 맞습니다. 저희 관내에 절도범이 있었었는데 전과가 굉장히 수두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도시락을 전달해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따뜻하시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볼까요? 연일 수사에 지친 강력반 형사들은 반장한테 씻고 돈 좀 달라면서 하소연을 하는데요. 실제로 수사할 때 형사님들 개인 돈을 쓰시나요? 네, 현장에서 수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 밥을 먹을 때 수사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수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혹시 그럼 법카라고 해야 되나? 수사비 카드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한도가 있나요? 한도가 있습니다. 결제할 때 그 위에 있는 반장님이 니네 갈비탕 먹었네 대짜로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런 것까지는 이제 관여를 하시지 않으시는데, 네. 정보원이나 이런 중요한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정보도 얻으면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한 얘기를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재밌습니다. 자, 범죄도시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진실의 방이죠. 흑룡파 오른팔인 위성락을 검거하고 진실의 방에 데려갈 때 형사들이 CCTV를 가리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거 저 진짜 궁금했어요. 범인이 만약에 이거 CCTV 가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나 고소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신분 과정에서 폭력을 쓰는 행위는 한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불법입니다. 불법이군요. 그리고 폭력을 통해 얻은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불법이겠죠.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수사를 해도 적법 절차를 형사들이 어기게 된다면 무죄로 판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 계셨을 때 진짜 한 대, 이만 대 꽁 쥐어 받고 싶은데 얄미웠던 그런 범죄자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많았죠.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는 절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강력계 형사들은 장착하고 있는 게 진실의 방이 아니고 진실의 눈이 있습니다. 진실의 눈이 뭐예요? 레이저가 있습니다. 레이저를 근데 진짜 눈빛이 절대 거짓말 못 하시는 눈빛. 일어서 앉아. 이런 식으로. 그 영화에서 보면 그냥 무조건 반말이잖아요. 범죄자는 바로 아닙니다.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존댓말을 쓰고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단골 손님이요? 네,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제가 절도 범죄로 많이 잡아왔었는데 그때 정신 못 차리면 제가 이제 훈계를 할 때 너 이리 와. 섞어서 쓰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영화는 영화일 뿐 지금 현실에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렇군요. 자, 흑룡파 두목인 장첸과의 끈질긴 추격전 끝에 공항의 화장실에서 단둘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싱글인 마석도 형사와 장첸은 혈투를 벌이기 시작하죠. 제가 아주 좋아하고 이게 속 시원해지는 이 마지막 씬이었는데 싸움에서 문자이건 세면대건 다 부수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물파손도 국가에서 다 보상을 해주나요? 전체적으로 합당하게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지만 마석도 형사처럼 격투씬을 하다가 배상하는 거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범인을 제압할 때 눈치 봐가면서 제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눈치라기보다도 안전하게 사람을 제압하는 게 목적입니다. 야, 그럼 범인 제압할 때 안전하게 제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제압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냥 무작정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다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다치면 안 됩니다. 경찰이 그래서 힘든 것 같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저 씨는 공항에서 지금 벌어진 일인데 공항은 보험이 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범인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실수로 기물을 파손했다고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체포 과정에서 이렇게 몸싸움이 있다가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범인을 실제로 제압할 때는 어떤 무술이나 어떤 게 좀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배운 무술은 태권도와 주짓수인데 태권도의 민첩성과 주짓수의 제압술이 맞아 떨어졌을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쵸. 주짓수는 일단 잡히면, 맞습니다. 근데 그건 형사가 되시기 전에 배우신 거예요? 네, 무도 특채로 경찰관이 되어서 우와!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하셔야지. 왜 지금? 아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진정한 무도인은 여러분 겸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메인 질문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나왔던 마석도의 저 제압 장면, 정당방위로 인정받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저도 형사 생활을 오래 했었는데요.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있죠, 그럼요. 흉기를 든 범인을 맨손으로 제압하는 저 장면. 네, 정답은 불가능합니다. 오! 불가능해요. 네, 모든 폭력은 정당화가 될 수 없고요. 불법입니다. 아니, 상대방은 폭력으로 다가왔는데 네. 잡는 형사님들은 그걸 받아주지 못한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하게 제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절차와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찰관 분들의 이 고뇌를 몰랐었습니다. 오늘 촬영 어떠셨나요? 오늘 촬영 유쾌하고 너무 잘생기신 분이 앞에 계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촬영을 마친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영화에서만 보던 내용들을 실전에 계셨던 분이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풍부하게 다가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다가 저게 현실에서 가능해? 라는 의문점이 드시면 바로 댓글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화 속 그 장면을 현실로 가져오는 시간. Possible, Impossible, I am Possible. 감사합니다.